그리고 이제 17일 날 학력평가 문제 해설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학력평가 해설하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타이핑 쳐서 이제 PDF로 이제 유튜브 설명란에도 공유 걸어놨고요. 이제 NDP 들으신 분들은 이제 따로 이제 파일 이제 그 링크를 이제 좀 보내놨으니까 이제 그거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칠판에 판서하는 문제 번호는 모두 다 실제 이게 출제됐었던 문제 번호로 이제 좀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에 있는 문제 번호 위에 몇 번이었는지 학력평가에서 실제로 몇 번이었는지 다 이제 적어놨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제 학력평가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3차식에서 우리가 F알파, F베타, F8, 감마가 모두 다 8이었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fx-8은 0에 이제 세근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fx-8은 이제 x-알파, x-베타, x-감마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하셔야 이제 깔끔하게 이제 풀리면서 다음 문제로 이제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게 항상 이제 수학상에서는 이제 은근히 인수정리라는 이 단원 타이틀에 이제 좀 개념들이 이제 좀 전반에 걸쳐서 이제 풀이 과정에 이렇게 쓰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전개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이제 좀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제 x-2로 인수분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x-2로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식 쓰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2라는 놈의 정체가 알파였다고 그냥 가정하고, 이제 알파, 베타가 뭐가 되든 간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이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이제 알파가 2였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는 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이제 베타하고 x 마이너스 베타와 x 마이너스 감마가 곱해져 있는 식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면은 베타 플러스 감마가 이제 3인 거고 베타와 감마의 곱이 또 3인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먼저 이제 구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합의 세제곱에서 곱과 합의 곱의 세배를 이제 빼게 되는 꼴일 거니까 이제 얘네들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서 세제곱은 이제 2의 세제곱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8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좀 넘어가서, 11번이구나. 11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에서 우리 이제 나머지 정리에 이제 좀 내용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좀 물어보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11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px라는 식과 이제 qx라는 식이 각각 어떤 3차식인데 딱 상수항만 나눠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적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n의 두 식이 모두 다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눠 떨어집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이제 세모, 네모 이렇게 적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1차식이고 걔네들은 rx라고 이제 퉁쳐서 적읍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가 같은 두 식이기 때문에 이제 두 식이 서로 빼면은 이 나머지가 서로 이게 날아가서 합쳐서 이제 0이 되면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왜 이제 빼자고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P1과 Q1이 같다. 그리고 구하는 건 P-2와 Q-2의 뺄셈을 이제 구하고 있으니까 이 두 식을 그냥 자연스럽게 빼면요. 이렇게 식 세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빼면 여기 이제 중간은 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 끝에만 우변만 신경 여기 빼는 오른쪽만 신경 씁시다. 그러면 위에 거 빼기 아래 걸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px 빼기 qx는 어떤 식인지 모르지만 x제곱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는 식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세운 마이너스 네모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가 3차 빼기 3차니까 얘네들 최고 차이 계수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3차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1차식이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1차식의 정체를 뭘로 또 알 수 있냐면 P1과 Q1이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P1-Q1이 0이고 그러면 이제 요 식의 의미는 PX-QX는 자, X-1을 인수로 갖는다. 자, 요 얘기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PX-QX는 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한 식일 거고, 그러면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아직 뭔지는 모르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아직 뭔지 모르고 n에 빼기 n인데 뭐 그게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 자,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는 k 같은 걸로 놓은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우리가 이제 상수항들, 자, 요거 상수항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수항들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이제 P형 빼기 Q형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수항들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 0 대입한 결과랑 똑같으니까 자, 2K가 되는 거고 K 값이 이제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K 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대입을 해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P-2 마이너스 Q-2를 구하면은 깔끔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를 구하는 식을 적으면은 이제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도 볼게요. 자, 이제 14번 문제는 요거를 유리화하고 나서 이제 이 Z 정체가 무언지 이제 구하면 되죠. 유리하시면 여기 이제 결과는 이제 i라는 이제 홀수 단위로 이제 좀 나오게 되고요. 뭐 나중에 이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내신 기간 본인들 되면은 고등학생들 그래서 내신 기간 되면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z가 이제 i였기 때문에 북소수 i는 자, 이렇게 1 마이너스 켤레 z였기 때문에 여기 1 플러스 i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좀 더 정리하면요. 자, 루트 2분의 i 플러스 i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사실 이제 제곱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2i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양변을 4제곱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8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는 n의 개수는 이제 무엇과 똑같냐면 250 이하의 8의 배수의 개수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n의 개수를 세시면 되겠고요. 따로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부등식들은 이제 여기는 이 식이 이제 k-1, 2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x에서 요놈 뺀 거, x에서 요놈 뺀 걸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x 빼기 k-1 그리고 x-2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네들이 0보다 작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도 이제 이항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x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뽑아내고 자,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되면서요. 여기도 인수분해가 이제 x 곱하기 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식정리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k 마이너스 1과 2k 플러스 3 사이에 x가 있는 거겠죠. 이제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2k 플러스 3이 k 마이너스 1보다 더 클 거고요. 여기도 k 플러스 1이 0보다 더 큰 수이기 때문에 이제 식을 풀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k 플러스 1보다 큰 이제 해로 이제 좀 부등식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얘네들의 공통범위니까 이제 k 플러스 1보다는 크고 2k 플러스 3보다는 작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문제에서 말하는 fk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n에 빼기 n에 해서 1까지 한 번 더 빼면은 이제 k 플러스 1로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fk에 대한 식을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러면 gk에 대한 식은 이제 어떤 놈인지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을 좀 풀겠습니다. 여긴 조금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k-2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는 0.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워딩 잘 읽어야 되죠. 최고 차이 계수가 확실히 얼마로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얘네들 2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이 있는지 아닌지 항상 착수하기.
자, 그럼 이제 K가 2가 돼도 괜찮은 거죠. 여기서 방정식이라는 말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쓰더라도 그걸 염두에 놓고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돌려놓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판별식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가 되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 한번 해주면은,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K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 판별식을 이제 K에 대한 2차식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0과 4에서 가로축하고 만나니까 0과 4 사이면은 이제 판별식이 양수, 그리고 4보다 큰 수에 대해서는 판별식이 음수,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먼저 인지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의 부호로 이제 실근의 개수를 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GK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이제 요 상황을 보면서 대략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FK 빼기 GK가 함수값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우리가 K는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K의 값이 0부터 시작해서 이제 0 이제 제외하고 1, 2, 3, 4 등으로 변했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이제 GK 값은 이제 K가 1일 때 그리고 3일 때는 이렇게 이제 판별식이 양수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실근의 기수가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K가 1일 때에는 자, 여기다가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이제 2 그리고 GK도 실근이 두 개니까 이제 2 마이너스 2가 돼서 0이 됩니다. K가 1일 때는 0 나와요. 그럼 K가 2일 때 어떻게 되냐? 자, K가 2일 때는 이제 여기 2 대입해 보시면 1차 방정식이 되니까 GK가 1이거든요, 여기가. 자, 그리고 여기 2 대입하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K가 3일 때는 실근이 두 개였고 FK 값은 4니까 4 빼기 2에서 뭐 2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구해요. 자, 그러면 이제 K가 4일 때는 우리가 GK,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자, 여기 판별식 0이라서 중분을 가질 거니까 해가 하나고요. 여기 4 대입하면은 4 더하기 1, 5라서 5 빼기 1에서 이제 함수값이 4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K가 5보다 이제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K 플러스 1에서 우리 이제 실근이 이제 없어지죠. K가 5보다 크면 이 방정식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FK-GK를 나타내는 식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가 5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얘네들의 이제 시계값의 범위는 6 이상이기 때문에 즉 FK-GK가 2 이상이면서 5 이하일 때에는 언제밖에 없냐면 이제 이렇게 2거나 아니면 4일 때밖에 없고 그때 K 값이 2, 3, 4이기 때문에 이 2, 3, 4를 모두 다 곱해서 이제 문제 정답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번, 객관식 20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을 우리가 중2나 중3 때 배웠던 어떤 삼각형의 자용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지금 이제 교점에 위치인 이제 F를 이제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AF 길이를 중2, 중3 지수를 구하려면 꽤나 이제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이런 도형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좌표평면이나 이런 걸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문제들 대부분 다 좌표평면 위에 옮겨놓고 그리는 문제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도 보면 27번 같은 게 또 그런 거죠. 거기서는 도형이 아예 그려져 있지 않고 도형에 대한 설명만 있는데 그것도 그려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ABC라는 삼각형을 이제 이 이등변 삼각형을 이제 꼭지각을 Y축에 이제 Y축에 오게 이렇게 이제 대놓고 이제 선분 BC는 이제 X축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리게 되면 AB 길이가 5였기 때문에 BC 길이가 8이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밑변에 이제 중점이 이제 원점이 되게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4, 5 이렇게 되니까 높이가 이제 3이라는 직각삼각형이 돼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제 구해주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점 AH가 0,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DC 그리고 B2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걔네들의 연립방정식의 해로 점 F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라는 점은 AC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내분점 공식 등을 이용해서 여기 2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이렇게 0에서 4까지 1대 4로 비례배분해서 아, 여기 길이가 5분의 4구나 라고 구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x좌표를 구해나가도 이제 문제 풀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은 내분점 공식 등이나 이제 이런 방법 등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이제 2라는 점은 5분의 3, 5분의 12가 되고요. 이제 D라는 점을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제 D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A, B를 2대 3,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 내분점 공식 등등을 이용해서 D라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라는 점 좌표가 지금 현재 4,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CD를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시면요. 이제 중간 과정을 생각할게요. 이제 여긴 두 점 지난 직선의 방정식 정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CD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B2에 대한 방정식이요. 이제 선분 B2를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이제 2분의 1 가로하고 x 플러스 4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의 연립을 해서 이제 점 F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이제 F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는 뭐, 선생님 좀 구해놓은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점 F는 마이너스 11분의 20, 이제 11분의 12. 자,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제 A와 F를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조금 숫자가 되게 좀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0,3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쨌든 11분의 마이너스 20에 뺀 거니까 제곱하고 그 다음에 3에서 요거 뺀 거요. 네,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11의 제곱분에 여기 20의 제곱 더하기 여기 21의 제곱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니까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지금 29의 제곱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11분의 29로 이제 답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평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렇게 선생님이 미리 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이게 격자점을 이제 좀 다 이렇게 n이 4일 때를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만약에 여기는 n까지 4이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모는 칸에서 우리가 이렇게 4칸짜리, 4칸짜리, 가로 세로 4칸짜리 4줄 있는 이런 모는 칸을 이제 그려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그럼 이제 저기서 이제 격자점을 이제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은 문제에서 말하는 A라는 점이 아니라 P라는 점은 여기 있는 0,4에서 0,1까지 이렇게 0,0까지 포함해서요. 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가 이제 P가 되는 거고 이제 Q 같은 경우는 여기는 4,4에서부터 이제 4,0이 해당하는 여기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좀 C하고 B, 이거 A의 H로 이렇게 좀 써놓을 텐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기 있는 이 커다란 이 정사각형의 세로와 세로의 한 점을 잡아서 연결했을 때 우리가 그 연결한 선분위의 격자점이 없게 하는 조건이 이제 뭔지 좀 일일이 그려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처음에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격자점 이렇게 P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격자점이 없게끔 해야 되니까 이런 가로선 같은 거는 그려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격자점이 없게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0,4에서 이제 4,3까지 긋는 거는 중간에 격자점을 절대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4칸 증가할 동안 한 칸 내려오는 그런 선분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격자점이 이제 그 격자점을 이제 중간에 격자점을 지나는 이런 선분들은 이제 이런 거는 안 지나고요. 이런 거는 자,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는 요거는 이제 중간에 여기 있는 3,3이라는 격자점을 지나겠죠. 0,4에서 4,2까지 이어지는 직선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승이 일일이 그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 격자점 안 지나고요. 0,4에서 4,0으로 오는 점은 이런 격자점들을 좀 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울기 일자리니까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구분 지어서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는 0,3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작업을 하면은 이런 하얀 직선은 이제 실제 중간에 격자점이 없는 이제 그런 직선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아이고, 선생님 좀 잘못 그었네요. 좀 다시 그을게요. 이런 애들은 격자점을 이제 중하지 않을 거고, 이런 애들은 좀 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빨간 직선과 이제 하얀 직선이 이제 좀 이제 구분되는 지점이 뭐냐면, 자, 이런 하얀 직선들은 기울기가 이제 보통 보면은 4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건 기울기가 4분의 3짜리죠, 마이너스. 자,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4와 약분이 되지 않는 이제 1, 3이 분자일 때가
여기는 하얀색 직선들에 해당되는 기울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빨간색 직선들에 해당이 되는 기울기는 이런 거죠. 자, 마이너스 4분의 2 아니면은 마이너스 4분의 4.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4분의 이제 2짜리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긋기 시작하면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구분된 특징이 이제 뭐냐? 중간에 격자점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4분의 1이나 4분의 3 같이 우리가 이제 기하 분수가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격자점을 안 지나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제 서로 그림 그려서 선생님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n, 0, 0, n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중간에 뭐 n, n이라는 점 B, C가 이제 살아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중간에 격자점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 있는 OA의 한 점과 여기는 BC의 한 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이 선분의 자 기울기는 항상 이제 n분의 얼마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n이니까 이 선분의 기울기는 n분의 얼마꼴 나오는데 여기가 문제에서 뭐라고 하진 않았네요. 이제 P라는 점의 위치는 0,A 그 다음에 Q라는 점의 위치를 n, b라고 했을 때 이 pq 기울기가 여기처럼 처음부터 기하 분수로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울기 절대값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 절대값은 n 증가할 때 a에서 b까지니까 n분의 a-b의 절대값 이렇게 이제 될 거고 분자 분모가 모두 이제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 분수가 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의 이제 절대값을 이제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제 약분되지 않는 수면 되는 거니까 이제 F2, 즉 n이 2일 때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n이 2이면 F2의 값을 구해서 n이 2이면 자, a-b의 절대값은 1이면 되는 거고 이때 a와 이제 b의 값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의 정수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0 이상 2 이하인 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값이 1이 나오는 이런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0대도 안 돼요. 기울기 0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선이 돼버리니까 격자점 반드시 지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n이 2이면 이제 분자가 1이어야지 서로소, 즉 기하 분수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이런 경우를 열심히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범위가 이제 0에서 2까지 해당하는 정수니까 a가 2면, 자, 여기 이제 a, b에 대한 순서상을 다 써보는 거예요. 이제 a가 2면 이제 b가 1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야지 2 빼기 1해야 1 되는 거니까. 자, 그럼 a가 1이면은 1,2, 1,0 이제 b의 값으로 가능한 거 짝지어서 절대값이 1인 걸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a가 0이면 0,1 이렇게 해서 f2는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f2, f3, f18을 다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n이 3이게 되면은 절대값 a-b는 1 또는 2가 되면 되는 거죠. 이제 0은 제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a, b에 대한 순서상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수의 차이가 1 또는 2가 되게 이번에 a, b의 범위가 여기서 3, 3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니까 a, b에 대한 순서상을 또 적어보면은 a가 3일 때 3까지 가능하니까 차이가 1 또는 2가 나야 되니까 3,1 그리고 이제 3, 이제 2까지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럼 A가 2일 때는 N에 대한 차이가 1 또는 2가 나는 두 수를 모두 다 세보시면 되니까 2,1, 2,0, 자, 2,3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A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열심히 세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0일 때까지 다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몇 가지인지 다 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5가지 해서 총 10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F2랑 F4가 모두 다 각각 이제 4, 10이 나오는 거고, 이제 F18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 F18 같은 경우는 이제 n의 값이 이제 충분히 커지다 보니까 18과
수들 모두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로소인수가 좀 6가지가 돼요. 18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제 18과 소로소인수는 이제 1, 5, 그 다음에 7. 이제 선생님이 여기 풀어놓은 거 보면서 이제 할게요. 자, 이런 애들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6가지 수가 있다 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순서쌍은 여기처럼 이제 선생님처럼 A 값을 하나 딱 고정시켜서 재게 되면은 되게 좀 이제 중복해서 셀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절대값이 1일 때, 절대값이 5일 때, 절대값이 7일 때로 다 나눠서 이제 찾아본다는 느낌으로 이제 순서쌍을 만들어서 세봅시다. 그러면 이제 A와 B의 순서쌍이 절대값이 1일 때, 이제 A가 좀 더 작은 경우부터 찾을게요. 그럼 0,1, 1,2 이렇게 이제 하나씩 늘려가면서 A가 자 n에까지 18이기 때문에 이때 A 값의 최대값은 18, B도 마찬가지죠. 18까지 되겠죠. 이런 정사각형이죠. 여기가 18, 18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0,1부터 시작해서 이제 17,18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순서, 앞뒤 순서 바꿔서도 세야 되니까 총 이제 18개씩, 두 번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36개. 자, 그리고 자, 차이가 5가 될 때, 그럼 0,5부터 시작해서 1,6 땅땅땅땅땅. 자, 여기 이제 6으로 이제 끝나는 놈이, 이 놈이 18이 될 때까지 이제 세야 되기 때문에 이제 13,18까지 세시면 되고, 14가지죠. 앞뒤 바꿔서 두 번 세면 되니까 28개. 자, 그래서 이제 7일 때 0,7부터 시작해서 11,18까지 세시면 되고, 이제 12가지씩 두 번 세시면 돼요. 24개. 자, 그리고 이제 0,11부터 시작해서 자, 7,11, 18까지인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세시면 되죠. 그리고 8개씩 두 번 해서 16개. 이렇게 이제 세시면 되죠. 자, 그래서 0,13부터 이런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하면 됩니다. 5,18까지. 이제 절대까지 13 되는 경우는 6가지씩 두 번. 1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까지 차이가, 두수의 차이가 이제 17이 되는 경우, 이렇게 2개 나오죠. 앞뒤 바꿔서 총 4번 세면 되니까 4개. 그래서 얘네들부터 여기 다 합치면은 총 합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되고, 이 합이 F에는 F18을 이제 의미를 하겠죠. 가지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20가지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계산 결과 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120개, 10개, 4개에서 134개가 이제 정답으로 이제 뽑히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나오면 될 거고. 자, 27번 같은 문제도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xy 값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서 문제 풀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주어진 조건이 이제 뭐였냐면 BD하고 CD 비율이 2대 1이래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면 항상 이 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늘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D하고 CD가 2대 1이기만 하면은 이 식에서 이제 xy 값은 늘 한 가지로 정해진다. 자, 그러면은 BD하고 CD 길이는 이 비율을 만족하는 어떤 선분의 길이든 상관이 없죠. BD, CD가 2일이어도 되고 4이어도 되고 6, 3이어도 돼요. 그래도 xy 값은 항상 일정할 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할 작전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삼각형 BC, 삼각형 ABC에 BC라는 두 항변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렇게 X축 위에 갖다 놓을 거고요. 자, 그러면 B에서부터 2, C에서부터 1 떨어져야 되니까 그 점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C 좌표는 1, 뒤에 X 좌표는 마이너스 2. bx를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이제 삼각형을 아무거나 대충 그려요. 자, 그러면 당연히 a에 대한 좌표의 정보는 없으니까 a의 좌표는 a, b라고 놓고 자, 요 식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주어져 있는 등식 xy가 있는 등식을 표현하면 a, b에서 마이너스 2, 0까지 자, 이렇게 식으로 나올 거고 자, AC, 선분 AC 길이는
a-1제곱 더하기 b제곱일 텐데 여기에 두 배로 골고루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맞춰 놓읍시다. 그럼 이제 AD, 자 원점과 A의 사이의 거리랑 마찬가지죠. x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하면 되겠고요. CD의 길이는 여기서 1이니까 그냥 y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a제곱, a제곱의 2배에서 3a제곱. 뭐 b제곱도 마찬가지로 이제 3b제곱 되고요. 자, 그리고 1창 4a인데 마이너스 2a가 2배 돼서 1창 0되고 사라지고요. 2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의 2배를 더해서 이제 6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x의 값이 3, y 값이 6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번도 볼게요. 자, 이제 29번 좀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 지우에 자, 29번에서는 이제 가, 나에 대한 식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런 기호는 이제 여기는 기호 안에 있는 세 수를 둘끼리 곱하고 더하는, 그러니까 둘끼리 곱하고 더해서 이제 거기다가 마이너스 2까지 이제 보태는 이제 시기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기호 뜻을 생각해서 AA 곱하면 A제곱, AB 두 번 나오니까 2AB 나오고요. B제곱에 BC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자, 그런 식으로 풀다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오고, 자, AB, BC, CA는 두 개씩 튀어나와요. 거기다 마이너스 2까지 세 개 나오니까 마이너스 6을 이제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3번이니까. 자, 그리고 이 식을 풀게 되면은, 여기서, 자, 여기 있는 밑줄친 부분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값이 8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 B, C가 세 양수니까, A, B, C 합도 양수고, 그래서 이제 A, B, C 합이 9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조건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게 되면 A, B 1, B, C 1, C, A 1.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A, B가 한 번, B, A가 한 번씩, 그리고 이제 B, C가 하나, 이제 C, B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나조건에 나에 해당이 되는 이 기호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둘끼리 곱해서 더한 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가 각각 하나씩 튀어나오니까 총 모으면 2A, 2B, 2C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해서 간단하게 넣으면 이런 거 나오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6이 생기니까 미리 이항을 해놓으면은 합쳐서 45. 그럼 9 대입해서 n의 얼마인지, 여기 2 곱하기 얼마인지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9 대입해서 이제 빼버리면은 27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셋의 합과 둘끼리 곱의 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까지 구해볼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요. 요거까지 구해보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이제 이런 걸 시키냐면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요런요. 좀 기호 다 쓸게요. 요런 애들이요. 이제 실제로 풀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다 B인가? 문제 다 B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요거 계산하라고 하는 이 식이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둘이 곱하면 1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A. 이게 되게 불규칙하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1의 식계값을 이 조건들만으로 계산하려면은 이제 A, B, C를 일일이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서 여기랑 좀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놈들이 이제 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가 이제 될 거냐면 여기 합의 제곱에서 곱의 두 배를 뺄 거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죠. 합의 제곱에서 여기는 두 개의 곱의 합의 두 배를 뺄 거니까 이 계산을 통해서 27이 나오고요. 얘네들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둘끼리의 곱의 합을 뺐을 때 0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요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고성에서 이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 보통 배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세 양수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모두 다 같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자, 얘네들 A, B, C가 모두 다 같다니까 더해서 이제 9가 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셋 다 3이라는 걸 의미를 하죠. 저희가 3, 3, 3, 3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이제 정답이 이제 29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야지 이제 맞는 결과가 돼요. 자, 30번 문제에서는 세 자연세대에서 저런 이제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이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A 더하기 얼마, B 더하기 얼마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각각 A 더하기 1과 B 더하기 1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정수 조건의 이제 부정 방정식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전개하면 똑같이 상수항이 이제 위에 1이 생겨야 되니까 양변에 1을 미리 보태줘서 인수분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식들도 다 부정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키는 게 이 문제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풀이 방법을 보고 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은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고요. 이제 좀 내신에서 주로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둘끼리 서로 다른 이제 세식에서 셋 중에서 둘끼리 다 곱한 거를 적어줬으니까 얘네 셋을 모두 다 싹 다 곱해주면은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과 C 플러스 1을 각각 두 번씩 곱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얘네 셋의 곱이죠. 이제 계산하지 말고 소인수 분해를 좀 해봅시다. 자, 소인수 분해하면은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이제 세타 시식을 다 보면 3의 4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2도 3 2번, 5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세식의 제곱은 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의 곱이 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A, B, C가 모두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양면에서 제곱을 풀더라도 이제 풀만 이렇게 생기지는 않는 거고요. 자, 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세식의 곱이 요거이니까 여기 있는 n애들 곱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C 플러스 1이 5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C 플러스 1이 5다, C가 4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B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이 얼마인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1 뭐 이런 거 구해보라고 하면 3 곱하기 5에다가 이런 놈이 되려면 2과 이제 3을 한 번씩 더 곱했어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은 6이라서 A가 5죠. 자, 그리고 B 플러스 1도 이제 여기 있는 2, 3, 5의 곱을 이용해서 유추를 하면은 3이 돼야 되고 B가 2.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접한 반지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식은 자, 이렇게 삼각형 둘레에 내점 반지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요놈이 나왔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A, B, C 합은 여기서 구해주면 11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R 값은 이제 11분의 1을 양변에 곱해서 자, 이제 22분의 루트 231이 나오면 되겠고 요거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하시면 되는데 제곱은 풀어주면 231은 11의 배수예요. 자, 그래서 11 곱하기 21에서 나오는 수니까 여기 22의 제곱, 즉 2 곱하기 11의 제곱으로 바꿔서 약분을 하시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의 제곱에다가 11 하나 21. 자, 더 약분 되진 않죠. 44분의 21이므로 이제 저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제 분자분모 더한 값을 답으로 내놓으시면 돼요.